기름값이 며칠 만에 폭등하는 게 말이 되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야? 주유소 전광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1,583원이던 경유가 보름 만에 2,078원이 됐습니다. 500원 가까이 뛴 겁니다.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15년째 25톤 화물차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 650km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이 5만 원이 안 됩니다. 기름값, 요소수가, 통행료, 보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동료 기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린 노예야. 기름값의 노예. 차라리 차를 팔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비슷한 처지라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버틸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출발. 새벽 4시입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합니다. 3월인데도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뻣뻣합니다. 어젯밤에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4시간 남짓 잔 겁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섭니다. 부엌에서 찬밥에 김치 얹어 후다닥 먹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5시까지 물류센터에 도착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아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어젯밤 11시쯤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괜찮다고, 원래 이 일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도 마음은 압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제 트럭이 보입니다.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이 차를 산 게 15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46이었습니다. 중고로 샀는데도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10년 넘게 대출금 갚았습니다. 이제 겨우 제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차가 짐이 됩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계기판에 연료 게이지를 봅니다. 반쯤 남았습니다. 오늘 운행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제 주유소 전광판을 봤습니다. 경유가 리터당 2,078원이었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1,583원이었습니다. 500원 가까이 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트럭을 천천히 출발시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합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춥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중동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전쟁이 우리 밥줄을 죄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새벽 5시 10분입니다. 다른 트럭들도 이미 와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도 트럭에서 내려 그쪽으로 갑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다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누군가 기름값 이야기를 꺼냅니다. 2,000원 넘었다고 합니다. 한 기사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미쳤다고, 이러다 다 굶어 죽는다고 말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기사님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30년 넘게 트럭 몰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름값이 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15년째 이 일을 하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기름값이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름 만에 500원 가까이 뛰진 않았습니다. 다들 한숨만 쉽니다. 짐을 싣습니다. 오늘 운송할 화물은 가전제품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박스들이 트럭에 실립니다. 지게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적재함을 확인합니다. 꽉 찼습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20톤은 넘을 겁니다. 이 짐을 싣고 인천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다시 인천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왕복 650km입니다. 출발 전에 주유소에 들릅니다. 물류센터 근처 주유소입니다. 전광판을 봅니다. 경유 리터당 2,070원입니다. 어제보다 8원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0원이 넘습니다. 가슴이 쓰립니다.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200리터가 들어갑니다. 41만 4천원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보름 전만 해도 31만 6,600원이었을 겁니다. 10만원 가까이 더 든 겁니다. 한 번 주유에 10만원입니다. 일주일이면 최소 2번은 넣어야 합니다. 한 달이면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생각합니다.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기름값이 올랐다고 운송비를 올려주는 화주는 없습니다. 결국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주유소를 빠져나옵니다. 트럭이 무겁습니다. 기름도 가득, 짐도 가득입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습니다. 악셀을 밟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냅니다. 계기판을 봅니다. 시속 90km입니다. 화물차는 더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기름을 더 먹습니다.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낍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려나 봅니다.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게 46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이 둘은 아직 학생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는 형님이 트럭 운전을 권했습니다. 힘들지만 돈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형 면허를 땄습니다.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입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 둘뿐입니다. 노후 자금이라도 모아야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기름값이 다 가져갑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십니다. 저는 선바이저를 내립니다. 고속도로 위 풍경이 펼쳐집니다. 논밭이 보입니다. 아직 농사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농가들은 괜찮을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난방비도 오를 텐데요. 라디오에서 농민들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들 힘든 세상입니다. 운송비 90만 원의 진실. 대전 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오전 9시입니다. 인천에서 4시간 반 걸렸습니다. 짐을 내립니다. 지게차가 적재함에서 박스들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수증의 도장을 받습니다. 이제 빈 차로 다시 인천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왕복 운송입니다. 오늘 운송비는 90만 원입니다. 얼핏 들으면 큰돈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따져봅니다.
오늘 아침에 넣은 기름이 200리터 41만 4천 원입니다. 왕복 650km를 달리면 대략 180리터 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행에 든 기름값만 37만 4,400원 정도입니다. 90만 원에서 37만 원을 빼면 53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대전까지 편도 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왕복이면 7만 원입니다. 53만 원에서 7만 원 빼면 46만 원입니다. 요소수 값도 있습니다. 요즘 요소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운행에 15,000원 정도 듭니다. 46만 원에서 15,000원 빼면 44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또 빼야 합니다. 보험료가 있습니다. 화물차 보험료는 1년에 3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하루로 나누면 약 만원입니다. 44만 5천 원에서 만원 빼면 43만 5천 원입니다. 차량 유지비도 있습니다. 타이어, 엔진오일, 수리비 등등 한 달에 5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약 2만 원입니다. 43만 5천 원에서 2만 원 빼면 4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익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다 내야 합니다. 대략 20% 정도 잡으면 8만 3천 원입니다. 41만 5천 원에서 8만 3천 원 빼면 33만 2천 원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서 33만 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운행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면 물동량이 줄어듭니다. 명절에는 공장이 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달에 20번 정도 운행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20번 운행하면 66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고정비용을 또 빼야 합니다. 트럭 할부금은 다 갚았지만 주차비, 세차비, 식비 이것저것 빼면 손에 쥐는 건 50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안 됩니다.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보름 전만 해도 기름값이 1,583원이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기름값이 28만 5,4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37만 4,400원입니다. 하루에 9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 달 20번 운행하면 18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180만 원 빼면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 이게 지금 제 한 달 수입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써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식비, 통신비 다 나갑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갑니다. 남는 건 120만 원입니다. 노후 자금은커녕 저축도 못합니다. 오히려 비상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대전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잠시 쉽니다.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휴게실에 다른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다들 피곤한 표정입니다. 한 기사님이 말합니다. 이러다 다 망한다고요. 운송비는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오르니까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젊은 기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 기사님이 말합니다. 화주한테 운송비 올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답니다. 다른 기사 쓰면 된다고 했답니다. 요즘 일 없는 기사들 많다고요. 결국 을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협상력이 없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운송비는 못 올립니다. 올리면 일을 못 받습니다. 나이 드신 기사님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예라고요. 기름값의 노예, 화주의 노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달려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안 달리면 굶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습니까? 트럭밖에 모릅니다. 15년, 20년, 30년 트럭만 몰았습니다. 휴게실을 나섭니다. 다시 트럭에 올라탑니다. 인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빈 차로 달립니다. 짐이 없으니 트럭이 가볍습니다. 그래도 기름은 먹습니다. 공차 회송입니다. 돈은 안 되지만 기름은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화물 운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갈 때는 짐을 싣고 올 때는 빈 차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낮이라 차가 많습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정체 구간이 나타납니다. 트럭이 서행합니다. 연비가 나빠집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기름을 더 먹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답답합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걱정하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올해 59입니다. 결혼한 지 33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내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낳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쭉 전업주부입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아내는 한마디 원망도 안 했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트럭 운전을 시작했을 때도 응원해 줬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항상 따뜻한 밥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노후 준비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저축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모아둔 돈 다 썼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다 가져갑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도착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물류센터에 트럭을 세웁니다. 오늘 운행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은 부산행입니다. 더 멀고 더 힘들고 기름도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면 굶습니다. 트럭에서 내립니다. 다리가 뻣뻣합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10시간 넘게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61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끄떡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곳곳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도 쉴 수 없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됩니다. 동료들의 한숨. 저녁입니다. 물류센터 근처 식당에서 기사님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단골 식당입니다. 기사님들이 자주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은 5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다들 화물차 기사님들입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합니다. 젊은 기사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첫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속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입니다. 누군가 기름값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들 한숨을 쉽니다. 이게 요즘 우리들의 단골 화제입니다. 기름값, 기름값, 기름값. 만나면 기름값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맞은편에 앉은 기사님이 말합니다. 이름은 김철수, 올해 65입니다. 25년째 트럭을 몹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눈물이 났다고요. 전광판에 2,100원 찍혀 있는 거 보고 그냥 눈물이 났답니다. 30년 가까이 트럭 몰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옆에 앉은 기사님이 맞장구 칩니다.
이름은 박영호, 올해 59입니다. 18년째 이 일을 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는 아예 계산을 안 한답니다. 계산하면 일 못 한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기름 넣고 눈 딱 감고 달린답니다. 안 그러면 정신이 안 버텨준다고 합니다. 저도 한마디 합니다. 맞다고요. 계산하면 미칩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손에 쥐는 게 5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그냥 무념무상으로 달리는 겁니다. 생각하면 집니다. 막내 기사님이 있습니다. 올해 57입니다.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14년째 트럭을 몹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는 차를 팔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랍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할 것 같답니다. 차 팔고 다른 일 알아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김철수 기사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차 팔아봤자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중고 트럭 시세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다른 일이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경비, 청소, 그것도 자리 없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같은 늙은이를 누가 쓰겠냐고 합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다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소주만 마십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습니다. 기름이 튀어오릅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습니다. 박영호 기사님이 입을 엽니다. 자기 후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트럭 운전 시작한 후배가 있답니다. 40대 초반이랍니다. 회사에서 잘려서 이 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벌써 후회한답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할 걸 그랬답니다. 트럭은 돈도 안 되고 몸만 망가진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일 시작한 것도 비슷합니다. 46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트럭이라도 몰자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기름값도 지금보다 쌌고 물동량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김철수 기사님이 말합니다. 예전에는 트럭 운전이 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꽤 벌었다고 합니다.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노후 자금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운송비는 그대로고 경쟁은 심해지고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부에서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보조금이라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박영호 기사님이 코웃음을 칩니다. 보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리터당 몇십 원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기름값이 500원 뛰었는데 몇십 원 지원해 주면 뭐가 달라지냐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경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리터당 265원 정도 지원받는 겁니다. 200리터 넣으면 53,000원 정도 돌려받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인상분을 다 커버하진 못합니다. 김철수 기사님이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버텨야 한다고요. 정부가 다 해결해 주길 기대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야 한다고요. 이 고비만 넘기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트럭 팔아봤자 갈 데 없고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결국 우리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물고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요?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기름값이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한 달, 석 달, 1년?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버티다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계산을 합니다. 각자 15,000원씩 냅니다. 예전에는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부담입니다. 15,000원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썼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라도 나눠야 버틸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더 힘듭니다. 식당을 나섭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고 합니다. 다들 집으로 향합니다. 저도 집으로 갑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끝나길 바랍니다. 그게 요즘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눈물.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운행이 없습니다. 드물게 쉬는 날입니다.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9시에 일어납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어젯밤 소주가 덜 깬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줍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속이 풀립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기름값 이야기입니다. 또 기름값입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했답니다. 역전 현상이랍니다. 경유가 더 비싸졌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농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난방비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면세유를 쓰는데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나옵니다. 농민 한 분이 말합니다. 온도를 맞춰주지 못하니까 작물 생육이 안 좋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농민들도 힘듭니다. 비닐하우스는 난방을 해야 합니다. 경유 보일러를 돌려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난방비가 오릅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도를 낮추면 작물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팔아도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또 다른 농민 인터뷰가 나옵니다. 기계는 돌려야 되니까요. 논을 그냥 묵혀요? 묵힐 수 없잖아요.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농기계는 돌려야 합니다.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다 기름을 먹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면 기름 소비가 늘어납니다. 기름값이 비싸도 안 쓸 수 없습니다. 농민들도 우리와 같습니다. 기름값의 노예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어민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어민 한 분이 인터뷰합니다. 선원들 월급도 안 나와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큰 배들은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민들은 더 힘들겠습니다. 어선은 기름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하루 조업하는데 기름값만 몇백만 원 든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면 조업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 배를 세우는 겁니다. 조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두가 힘듭니다. 화물차 기사, 택배 기사, 농민, 어민 모두 기름에 의존합니다. 기름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다 죽어나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같이 뉴스를 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다들 힘들다고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해서 내 고통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뉴스가 계속됩니다. 정부 대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한다고 합니다. 추경 편성 논의한다고 합니다. 화물차, 택배,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끕니다.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정부 대책이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우리 현실을 얼마나 알까요? 정책 만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트럭 몰아본 적 있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 본 적 있을까요? 하루 650km 달려서 5만 원도 못 벌어본 적 있을까요? 아내가 말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요. 버티면 좋아지겠지요. 아내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저보다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버티면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줍니다. 따뜻한 밥에 찌개를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밥 먹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이라도 있어서 버티는 겁니다. 오후에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꽃이 예쁩니다. 저는 잠시 멈춰 꽃을 봅니다. 평소에는 이런 거 볼 여유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까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15년 트럭 운전이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요. 아내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요. 돈 벌다 몸 망가지면 소용없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벌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갑니다. 건강해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벌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모순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다시 일해야 합니다. 부산행입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 합니다.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내일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기름값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뒤척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자야 합니다. 안 자면 내일 운전 못 합니다. 부산행 600km. 새벽 3시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뜹니다. 아직 깜깜합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겨우 6시간 잤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행입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잠이 확 달아납니다. 옷을 입습니다. 작업복입니다. 편하고 질긴 옷입니다. 현관을 나섭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트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엔진이 울립니다. 워밍업을 합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겨울이 아니라 오래 안 걸립니다.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물류센터로 갑니다.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합니다.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이미 다른 트럭들이 와 있습니다. 부산행 화물을 실어야 합니다. 오늘은 섬유 원단입니다. 부산 의류 공장으로 가는 화물입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23톤 정도 됩니다. 짐을 다 싣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출발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탑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 정도입니다.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르면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0시쯤 도착 예정입니다. 어둠 속을 달립니다. 헤드라이트가 도로를 비춥니다. 차가 별로 없습니다. 쾌적하게 달립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새벽 방송이 나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15년 전 생각이 납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막막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내야 하고 집세는 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때 트럭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형 면허 따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운전 기술 배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25톤 트럭은 승용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덩치가 크고 무겁고 제동거리가 깁니다. 사고 내면 끝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첫 해는 거의 적자였습니다. 일 구하기도 힘들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내비게이션 잘못 따라가서 좁은 골목에 트럭이 끼었습니다. 빼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급정거하다가 짐이 쏟아졌습니다. 화주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변상도 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겼습니다. 길도 외우고 운전 기술도 늘었습니다. 고정 화주도 생겼습니다. 수입이 안정됐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람이 없습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남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벌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해도 손해입니다. 달릴수록 적자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해가 뜹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다운 일출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보는 해돋이는 특별합니다. 저는 잠시 감상합니다. 이런 게 이 일의 좋은 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풍경을 봅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을 봅니다. 사무실에 갇혀 일하는 것보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힘듭니다. 몸이 망가지고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고 돈도 못 법니다. 자유로운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겁니다. 트럭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기름값에 갇혀 있는 겁니다. 휴게소에 들릅니다. 7시입니다.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십니다. 휴게소에 트럭들이 많습니다. 다들 쉬고 있습니다. 기사님들 표정이 다 비슷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주유소 가격표를 봅니다. 이 휴게소 주유소는 경유가 2,120원입니다. 비쌉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는 원래 비쌉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안 넣습니다. 일반 주유소가 더 쌉니다. 하지만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넣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2시간 반 더 달립니다. 10시에 부산 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짐을 내립니다. 인수증에 도장 받습니다. 빈 차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대구에서 화물 하나 더 실을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는 화물입니다. 그래야 공차 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 물류센터로 갑니다. 1시간 반 걸립니다. 화물을 싣습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무게는 15톤 정도입니다. 다시 인천을 향합니다. 대구에서 인천까지 300km 정도입니다. 4시간 걸립니다.
저녁 6시에 인천 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짐을 내립니다. 오늘 운행이 끝났습니다. 부산까지 갔다가 대구 거쳐 인천까지 왔습니다. 총 1000km 넘게 달렸습니다. 15시간 운전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운송비를 계산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120만 원입니다. 대구에서 인천까지 50만 원입니다. 합쳐서 170만 원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름값을 빼면 다릅니다. 1000km에 기름 300리터 정도 들었습니다. 리터당 2,000원 잡으면 60만 원입니다. 통행료가 12만 원 정도 듭니다. 요소수값 2만 원 정도 듭니다. 합쳐서 74만 원입니다. 170만 원에서 74만 원 빼면 96만 원입니다. 하루 종일 15시간 운전해서 96만 원. 여기서 세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60만 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4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거리 운행을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안 버팁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가 한계입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밤 7시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볼 여유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밤 7시 30분입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몸이 풀립니다.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10시입니다. 눈 감자마자 잠이 듭니다. 차를 팔 수도 없는 현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름값은 조금 내렸습니다. 리터당 1,900원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보름 전 1,500원대에 비하면 400원 가까이 높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유소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아마 조금은 되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기름값은 계속 불안정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동료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준호 기사님입니다. 57살, 14년 차 기사님입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차를 팔까 고민 중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 얼굴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준호 기사님이 말합니다. 차를 팔아보려고 했답니다. 중고차 딜러한테 연락했답니다. 그런데 시세가 너무 떨어졌답니다. 자기 트럭이 12년 됐는데 4천만 원밖에 안 쳐준답니다. 살 때 7천만 원 넘게 줬는데요. 대출도 아직 1,000만 원 남았답니다. 팔아봤자 3천만 원 손에 쥐는 겁니다.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중고 트럭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트럭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기존 기사들은 팔려고 해도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이준호 기사님이 말합니다. 차를 팔아도 3천만 원, 안 팔아도 매달 적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다른 일을 알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답니다. 경비, 자리 없답니다. 대리운전, 수입이 들쭉날쭉이랍니다.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이랍니다. 57에 갈 데가 없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1살에 다른 일자리가 없습니다. 트럭 운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15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다른 경력이 없습니다. 트럭을 못 몰면 끝입니다. 이준호 기사님이 묻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냥 버티는 거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이 악물고 버티는 거라고요. 기름값이 내릴 때까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요. 이준호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지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겠지요. 저녁에 집에 갑니다. 아내가 맞아줍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힘들다고요. 기름값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요. 이렇게 가다간 적자라고요.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요. 저는 한숨을 쉽니다. 모르겠다고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요. 아내가 저를 바라봅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건강 챙기라고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고요. 무리하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고요. 무리 안 한다고요. 하지만 무리 안 하면 돈을 못 법니다. 무리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옆에 아내가 누워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천장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65가지, 70까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버텨줄까요? 기름값은 안정될까요? 노후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내일도 달려야 합니다. 모레도 달려야 합니다.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달려야 삽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위해 자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잠이 옵니다. 피곤이 몰려옵니다.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도 달려야 하는 이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름값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리터당 1,800원대입니다. 최고점 대비 200원 정도 내렸습니다. 아직 비싸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입니다. 정부의 최고 가격제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도 조금 내렸습니다. 중동 상황이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도 운행합니다. 인천에서 광주까지입니다. 왕복 600km입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옵니다. 익숙한 일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짐 싣고 달리고 짐 내리고 돌아오고 집에서 자고 반복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할까요?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몸도 망가지는데요.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트럭 팔고 그냥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만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61살이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지만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못 일할 때가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아직 해줄 게 남았습니다. 아내한테 여행 보내주고 싶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셋째, 자존심이 있습니다. 평생 일해왔습니다.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떳떳합니다. 넷째, 동료들이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만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동료들이 버티니까 저도 버팁니다. 광주에 도착합니다. 짐을 내립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광주 물류센터 근처 식당에서 백반을 먹습니다. 5,000원입니다.
싸고 맛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옵니다.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시냐고 묻습니다. 기름값 올라서 힘드시지 않냐고요. 괜찮다고 말합니다. 걱정 말라고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힘들면 말씀하시라고요. 돈 좀 보태드릴 수 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내 돈 내가 써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벌 수 있다고요. 아들이 알겠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들이 걱정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달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저녁에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가 맞아줍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습니다. 괜찮았다고 합니다. 기름값 좀 내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다행이라고 합니다. 웃습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중동 상황 이야기입니다. 휴전 협상 중이랍니다. 잘 되면 기름값이 더 내릴 수 있답니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좋은 신호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좋아지겠지요 하고요. 저도 말합니다. 그래요, 좋아질 거예요 하고요. 서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이 손을 놓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기름값은 아직 높습니다. 하지만 최고 전보다는 많이 내렸습니다. 리터당 1,700원대입니다. 보름 전 2,000원대에 비하면 30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저는 오늘도 트럭을 몹니다. 인천에서 대전, 대전에서 다시 인천. 왕복 650km입니다. 익숙한 코스입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옵니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한 달 전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미쳐 날뛰고 손에 쥐는 게 없고 앞이 안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기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린 노예야. 기름값의 노예. 그때는 맞는 말 같았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운송비를 올릴 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힘들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버티기로 선택했습니다. 제 의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노예는 혼자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의 노동은 강요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물을 나르지 않으면 마트에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물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맞아줍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합니다. 저도 말합니다. 당신도 수고했다고요. 33년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기름값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웠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힘들어도 달리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기름값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화물차 기사님, 택배 기사님, 농민분들, 어민분들 모두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응원 한마디, 위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그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또 핸들 잡을 힘이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응원합시다. 함께 버팁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마치길 바랍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모두 힘냅시다.